우리나라 전통적인 가치관에서는 부지런함이 미덕으로 여겨졌고, 특히 여성은 어릴 때부터 집안을 잘 돌보며 잠시도 손을 쉬지 않는 것을 도리로 교육받아 왔습니다. 집에 먼지만 보여도 큰일이라 여기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중환자와 암 환자들을 진료하며 저는 가슴 아픈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리는 여성 상당수가 가정에서 가장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며 남의 목까지 일하던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 조금 게으르고 집안이 엉망이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분들은 오히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지런하면 더 건강해야 한다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이야기라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하나의 배터리와 같다고 봅니다. 타고난 선천적 에너지에 일상의 영향이 더해져 우리 몸을 움직이는 기혈이 형성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을 움직여 가사 노동을 시작하는 것은 곧 기운을 소모하는 일입니다. 이 에너지 소비가 회복 능력을 넘어서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노성피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무서운 이유는 불꽃처럼 화려하게 드러나는 병이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매번 허리를 굽히고 찬물에 손을 담그는 그 찰나에도 당신의 신장 정기와 간의 혈, 심장의 정신은 조금씩 메말라갑니다. 자각했을 때는 이미 병이 깊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은 피를 바탕으로 하고 간을 근본으로 삼기에 성격이 섬세하며 감정에 민감합니다. 이런 체질을 가진 여성이 무리하게 집안일을 떠안는 것은 청결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가장 부지런하던 이모나 아주머니가 투병 중이거나 일찍 세상을 떠나지는 않으셨나요? 반대로 조금 지저분해도 웃으며 사는 분들은 오히려 안색이 밝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왜 특정한 가사 노동이 여성의 몸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는지 낱낱이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부디 손에 쥐었던 행주를 내려놓고 고생한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생명은 그 바닥보다 만 배는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첫 번째 가사 노동은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의 고온 조리입니다. 특히 기름을 뜨겁게 달구는 볶음 요리가 문제입니다. 부엌은 화의 기운이 강한 자리이며 여성의 형체를 쉽게 소모시키는 장소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여성 환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음에도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센 불로 기름 요리를 즐겨왔지만 환풍기 사용에는 소홀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폐는 우리 몸의 오장육부 중 가장 여리고 예민합니다. 기름이 팬에서 타는 순간 발생하는 연기는 간접 흡연보다 해로운 독이자 발암 물질입니다. 폐가 상하면 피부의 윤기도 사라집니다. 얼굴에 기미가 생기고 안색이 나빠지는 것은 부엌의 열독에 기혈이 말라버렸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노동은 찬물로 설거지하거나 세탁하는 습관입니다. 한기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여성의 자궁은 한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장기입니다. 손이 찬물에 오래 노출되면 그 냉기가 경락을 타고 자궁까지 침투합니다. 자연의 이치처럼 액체인 혈액은 차가운 기운을 만나면 응고되고 흐름이 막혀 어혈이 됩니다. 가사 노동으로 모공이 열리고 땀이 배출되는 순간 찬물을 사용하는 것은 성문이 열린 틈으로 적군이 침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자궁 근종이나 난소 혹의 뿌리는 결국 한기입니다. 수술로 혹을 제거해도 근본적인 한기를 몰아내지 못하면 병은 반복됩니다. 가급적 식기세척기와 세탁기를 활용하시고 직접 손을 써야 한다면 반드시 따뜻한 물과 고무장갑을 사용하십시오. 세 번째는 과도한 정리정돈과 무릎 꿇고 바닥을 닦는 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노동을 넘어선 노동 중독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래 굽히면 근육을 다친다고 경고합니다. 무릎 꿇고 청소하는 자세는 척추와 요추에 무리를 주며 우리 몸 뒤쪽의 중요한 경락인 방광경을 경직시켜 기혈 흐름을 막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신적 해악입니다. 극단적인 청결 강박은
간의 기운을 막아 유방혹이나 갑상선 결절 같은 병을 만듭니다. 집을 모델하우스처럼 관리하던 분들이 불면증과 신장 기능 저하에 시달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신장의 전기는 일정한 양이 정해져 있어 소모되면 채우기 어렵습니다. 바닥이 반짝인다고 해서 삶이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지보다 소중한 것은 당신의 뼈와 근육임을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정서적인 쓰레기 수거입니다. 가족의 모든 감정을 혼자 감당하는 여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도한 걱정은 비장을 해칩니다. 비장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중심인데 이곳이 약해지면 어떤 보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해도 알아주는 이가 없을 때 생기는 억울함과 분노는 간의 기운을 막는 간기울결이 됩니다. 당신의 양기는 걱정과 신경을 쏟을 때마다 조금씩 바닥을 드러냅니다. 자녀와 남편은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져야 할 성인입니다.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당신이 건강하고 웃어야 집안에 햇살이 듭니다. 스스로를 가족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가족을 위하는 길입니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분들은 집안일을 할 때 마음까지 함께 소모합니다. 분노와 억울함을 품고 하는 노동은 운동이 아니라 독성가사 노동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감정이 장기를 상하게 한다고 봅니다. 억울함이 가슴에 쌓이면 각종 선종과 종양으로 나타납니다. 장수하는 할머니들은 대개 마음이 여유롭고 사소한 일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바닥이 조금 더러워도 못 본 척 넘기는 것이 진짜 양생법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나쁜 여자가 되어보세요. 바닥은 며칠에 한 번만 닦고 급하면 로봇 청소기를 사십시오. 남편과 역할을 나누고 가끔은 외식을 즐기며 손에서 행주를 내려놓으세요.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지혜로운 무의의 실천입니다. 이미 몸이 망가졌다고 느낄지라도 회복은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은 수면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는 피가 간으로 돌아가 정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할 일을 다 끝내야 잠드는 습관은 자신의 피를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밤 10시 반에는 반드시 불을 끄고 누우십시오. 또한 아침마다 따뜻한 생강대추차를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씨를 뺀 대추와 묵은 생강은 몸속 깊은 곳에 한기를 몰아내고 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여기에 눈 감고 한 발로 서기 같은 간단한 기공법을 병행하면 머리로 쏠린 기운이 발바닥 용천혈로 내려가 혈액순환과 불면증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해독하는 태충혈 지압과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엄지와 검지 발가락 사이 발등의 태충혈은 간의 울분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곳을 꾹꾹 눌러 정체된 기운을 흘려보내십시오. 또한 찬 음식과 남은 음식을 먹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비장은 따뜻한 것을 좋아합니다. 차가운 샐러드나 남긴 음식을 해치우는 것은 이장을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일과 같습니다. 갱년기라 불리는 천개의 변화 시기에는 더욱 자신을 보살펴야 합니다. 억지로 버티지 말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며 건강한 식단으로 몸을 보양하십시오. 당신의 생명 에너지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오늘부터는 완벽한 주부가 아닌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건강한 삶의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